자, 오늘 2부에서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54년 7월 28일, 그러니까 6.25 전쟁이 끝나고 1년쯤 뒤에 미국 상하원에 가서 행한 연설문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앞에 인사말은 생략하고요. 미국의 저명한 시민이 모인 이 존엄한 자리에 연설할 기회를 가지게 되어 흔쾌히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은 이 역사 깊은 의사당에 모여주심으로 나에게 커다란 명예를 베풀었습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으로 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솔직히 여러분에게 말함으로써 여러분의 후위에 보답하려 합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미국의 민주주의와 자유정부의 위대한 전통에 관련된 것이며, 이 전통이야말로 내가 반세기 이상 신봉해온 것입니다. 나도 여러분처럼 워싱턴이나 제퍼슨이나 링컨에게서 자극을 받아왔습니다. 나도 여러분처럼 광명 있는 선조들이 전 인류를 위하여 탐구했던 자유를 수호 보전하려고 스스로 맹세해온 사람입니다.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여러분과 미국 국민이 행한 일에 대한 한국과 한국 국민의 끝없는 감사를 표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고립무원한 나라를 파멸로부터 구출해 주었으며, 그 순간에 있어서 진정한 집단 안전 보장의 횃불은 전례 없이 찬란히 빛났던 것입니다. 우리 전선 방어를 위해서 또는 피난민과 기타 이재민들의 구호를 위해서 여러분이 정치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그리고 다른 방면으로 보내준 원조는 청산할 수 없는 감사의 채무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한국 파병의 중대한 결정을 내림으로써 해중으로 밀려나지 않게, 즉 바닷속으로 밀려나지 않게 행정수반으로서 적의 위협을 잘 이해하고 우리를 원조하여 준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많은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대통령 당선자는 40년간이나 일본의 잔악한 정복하에 놓였던 한국에 왔었습니다. 우리 국토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었던 외국인 친구들은 그 수가 극히 드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여러분의 군대만이 우리의 자유를 회복하여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통령으로 선출한 위대한 인물이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는 한국인을 돕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내고자 왔던 것입니다. 나는 이 기회에 미국인의 어머니들에게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깊은 감사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미국 육해 공군 해병대에서 복무하는 자식을, 남편을, 그리고 형제를 가장 암담한 처지에 놓여있던 시각에 한국으로 보내준 데 대하여 감사하는 바입니다. 한미 양국 군인들의 혼령이 우리나라의 계곡과 산중에서 하나님 앞으로 함께 올라갔다 함을 우리는 영원히 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우리가 그들의 유로를 애중히 여기듯이 전능의 신이 그들을 애중하여 주시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자, 유로라는 것은 죽어서 수고한 노력이라는 이런 뜻이겠죠. 미국 국회의 신사숙녀 여러분, 이들 여러분의 거룩한 동포는 메가더 장군, 딘 장군, 워커 장군, 아몬드 장군, 리지웨이 장군, 클라크 장군, 힐 장군, 테일러 장군과 같은 훌륭한 지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51년에는 벤플리트 장군이 8군을 지휘하기 위해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청년들의 용감한 정신과 자기들의 가정과 조국을 위하여 싸우기 위한 총을 달라는 이들의 맹렬한 요구를 발견한 사람은 벤플리트 장군이었습니다. 장군은 그다지 큰 난간 겪음 없이 이들 한국 청년을 제주도, 광주, 논산 등 여러 곳에 이끌어서 주한미군 고문단 장교를 보내어 주야로 이들을 훈련케 하였던 것입니다. 수개월 이내 이들은 일선에 나가게 되었으며 경이적인 성과를 올렸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군대는 아시아 전역에서 최강의 방공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군대는 전선 3분의 2 이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벤플리트 장군은 미국 군인들에게 굳센
럭스라고 불리어지는 대한민국 육군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럭스라는 건 ROKS라는 뜻입니다. 한국군. 이제 만약 미국이 이 군대를 적절한 비율의 육해 공군력과 함께 정강하도록 원조해 준다면 한국 전선에서 미국 병사들이 싸울 필요가 없게 될 것이라 함을 나는 여러분에게 보장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미국인들이 정의를 위하여 그들이 가졌던 일절의 것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승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 싸움은 아직도 승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폭군의 세력은 지금 전 세계를 통해서 이니셔티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한국 전선에서 현명치 못한 휴전으로 말미암아 포안은 잠정 중단 일시적인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 적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무력을 정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야 제네바 회담도 얘기한 바 같이 하등의 성과도 없이 끝났으니만큼 휴전의 종결을 선언할 적당한 시기는 도래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북반부는 백만이란 소련의 중국인 노예에 의해서 점령 지배되고 있습니다. 적병이 가득 찬 공산군 참호는 우리 수도에서 불과 40리 이내 거리에 있습니다. 휴전협정 조항은 무시되고 새로이 건설되었으며 제트 폭격기가 공급되어 있는 공산군의 비행기는 우리 국해까지 10분 이내에 올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화부에 보다 서울에 더 근접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을 파괴하는 것이야말로 크레멀린 내 음모자들의 최고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소련의 수소폭탄은 파괴된 우리나라의 도시 위에 떨어지기보다도 오히려 미국의 대도시에 떨어질지 모를 것입니다. 세계 정복을 위하여 소련이 사용하는 전략의 본질은 절도적 공격에 의해서 미국 비행장과 생산 중심지를 분쇄할 만한 충분한 수소폭탄과 대륙간 왕복용 비행기를 보유하게 될 때까지 평화를 운이함으로써 미국인으로 하여금 죽음의 잠을 자려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의 국제 도의 기준에 대한 소련의 예의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악독스러운 예입니다. 왜냐하면 소련 정부는 미국의 보복 능력을 삼재할 수 있다고 확신하기에 충분한 선멸 무기를 가지게 될 때는 그것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책임 있는 정치가로서 우리 정부가 그러한 무기를 소유하게 될 때라도 감히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소련의 언약을 실명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36년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은 공산주의자들은 어떠한 맥락이라도 그것을 깨트리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할 때 결코 존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여하한 도덕적 가책이나 인도적 원칙이나 종교적 제재도 구속을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계 정복의 야욕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한 수단, 집단 학살 같은 가장 잔인한 수단까지도 가리지 않고 사용해 왔습니다. 소련은 그러한 전략을 그들의 스스로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중지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우리가 중지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과 그 우방들은 소련의 공장들에 대해 폭탄을 투여해야 할 것입니까? 또는 그 학살의 장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거새우처럼 우두커니 서 있어야 하겠습니까? 전 세계 자유 시민들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은 우리 한국인들이 알고 있는 오직 하나만의 길은 평화가 없을 때 부러운 눈치로 평화를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며 소련 정부로 하여금 그 무도한 세계 정복 노력을 포기하도록 우리가 어떻게든지 설득시킬 수 있다고 믿는 길도 아니며 오직 세계의 세력 균형을 강렬히 요동시켜서 공산 측에서 불리하게 쏠리게 함으로써 그들이 선멸 무기를 소유하게 된다 할지라도 감히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적 여유는 얼마 없습니다. 수년 이내 소련은 미국을 정복할 방편을 가지게 될 겁니다. 우리는 지금 행동을 개시해야 됩니다. 우리가 행동을 개시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이겠습니까? 극동에서 개시할 수 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한국 정서는 우리가 승리하고자 원하는 싸움,
아세아를 위한 싸움, 세계를 위한 싸움, 지구상의 자유를 위한 싸움의 일개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여러분에게 무장된 20개 사단을 부여받았으며 또 20개 사단을 더 편성할 수 있는 인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150만 한국 청년들은 인류의 자유와 자기들의 명예와 자기들의 조국을 위하여 싸우는 것 이상으로 더 좋은 것을 바라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군인들의 용감성은 전장에서 실증된 바이며 벤플리트 장군이 한국 병사들은 세계 여한 군인들에게도 비견할 만하다고 언명한 이래로는 미국인 중에서 이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만에 있는 중화민국 정부도 또한 여러분에게 무장군 63만 명과 그밖에 예비 병력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중국 본토의 공산 정권은 극히 취약한 발을 가진 괴물인 것입니다. 이 정권은 대중의 정오를 받고 있습니다. 중공은 그들을 반대하는 자를 150만 명이나 학살하였지만 아직도 허다한 자유중국 유격대들이 중국 본토 내에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중공의 육군은 200만 병력을 가지고 있으나 그들의 충성은 결코 믿을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국의 포로가 된 중공군 출신자들 14,369명이 대만으로 갈 것을 택했으며 중공으로 귀환하는 것을 택한 자는 불과 220명이었다는 사실이 입증하는 바입니다. 그 위에 중공 경제 상태는 극도로 취약합니다. 중공에 도달할 때는 수입 물자의 60%는 해로를 거치고 있으며 연안 해운은 그들의 남북 교통의 중요 방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미국 해군이 중국 해안을 봉쇄한다면 중공의 교통망은 일대 혼란이 야기될 것입니다. 중국 정권에 대한 반격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해군과 공군이 필요할 것입니다. 미국의 지상군은 필요치 않을 것이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중국 본토가 자유진영 편으로 환원하게 된다면 한국 및 인도진화의 전쟁은 자동적으로 승리적 귀결을 하게 될 것이며 세력 균형은 소련에 대해 극히 불리하게 기울어지게 되어 소련은 감히 미국과의 전쟁 모험을 기도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중국을 다시 찾지 못하는 한 자유진영의 궁극적인 승리는 바랄 수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소련 정부는 미중 전쟁에 지상군과 공군을 투입하지 않을 것인가? 아마 투입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자유진영을 위하여 다행한 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련의 참전은 소련이 대량적으로 수소폭탄을 생산해 놓기 전에 그 생산 중심지를 미 공군이 파괴하는 것을 정당화하여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이론이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은 세계를 유하면 노예가 되어버리고 마는 어렵고도 무서운 세계로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미국 국회 신사숙 여러분, 인류의 운명은 바야흐로 우리 최고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 독립의 아버지들인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에 의해 선양되었으며 그 후에 다시 반자유, 반노예로서의 생존할 수 없었던 유니언에 의해서 선양되었던 이상과 원칙을 수호하기 위하여 용기를 내어서 걸기해야 할 것입니다. 친구들이여, 우리는 반공산주의, 반민주주의 상태의 세계에서 평화가 회복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아세아의 자유를 인정하게 하기 위한 여러분의 중대 결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유럽과 아프리카 그리고 미주에 있어서 세계 공산주의의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이승만 전 대통령의 미국의 연설문입니다. 자, 젤렌스키가 얼마 전에 한국에 연설했을 때 기본적 빼대는 러시아나 당시에 소련을 바라보던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젤렌스키의 시각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도움을 받았고 전쟁에서만 도움을 받은 게 아니라 한국 경제가 성장할 때까지 오늘날 여기에 올 때까지 세계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입을 닫고 냉정하게 외면합니다. 자, 우리가 이름에도 오랑캐가 아닙니까? 자,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은
그 처절한 와중에 솔직히 전쟁으로 파괴된 거지꼴의 나라에서도 미국에 가서 당당히 우리를 돕는 것은 세계 공산주의, 중공을 없애고 소련을 없애는 길이다. 일전을 벌여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미국의 이 국회의원들은 전부 일어나서 기립박수로서 그를 환영했습니다. 자, 지금 젤렌스키가 자유진영을 대변해서 싸우고 있다라고 하며 도와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냉정하게 외면했습니다. 우리한테는 킹크랩보다 더 못한 게 이 우크라이나 상황입니다. 창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랑캐가 아닙니까?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쳐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통통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 4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